동학 교도들이 쏘아 올린 자유의 공이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오년, 그러니까 1894년 3월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각 지방에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이 득실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능한 조선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민비 세력은 깜짝 놀라서 청에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고 텐진 조약을 이유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조선에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던 동학농민운동 지도부는 5월에 전주성에서 정부 관리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전주 화약을 맺었답니다.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에게 제 나라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의 손셈은 달랐어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6월에 일본 군대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과 왕세자를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지요.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청나라 편인 민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쫓겨났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고 일본 중심 개화파인 김홍집을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월 제1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일본의 입김에 의해 시작되는 갑오개혁은 아직은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파들의 주도로 사회적인 개혁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11월에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진압이 되고 12월에 청일전쟁의 승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 일본의 힘이 더욱 세지게 되지요. 그러자 일본은 조선을 좀 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제2차 갑오개혁을 합니다. 그때는 자신들의 말을 덜 듣는 김홍집 내각에다가 친일 성향이 강한 박영효를 포함시켜 2인 체제의 내각을 구성하지요. 이때 말을 잘 안 들었던 흥선대원군도 내쫓기게 된답니다. (1895년) 을미년 4월 일본은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의 청세력은 쫓겨났고 일본 세력이 강한 힘을 얻게 됐죠.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많은 곳을 얻어내는데 그 중에 요동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요동반도를 욕심내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입니다. 심술이 난 러시아는 청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눈치만 보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아직 러시아보다 힘이 약했던 일본은 세 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본 조선의 민비 세력은 이미 망해버린 청나라 줄을 놓고 러시아 줄로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어 정부에서 일본 세력을 내쫓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친러 내각을 구성하게 되지요. 일본 정부는 황당해졌어요.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민비가 끌어들인 러시아에 밀려서 도로 토해내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 상황을 바꿀 만한 사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을미사변, 즉 민비를 죽이는 것이었지요. 흥선대원군을 이용해 민비를 죽이는 것에 성공한 일본은 다시 조선을 장악했고 제3차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개혁. 을미사변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때라서
이 개혁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은 건들지 못하고 위생 부분과 근대 문물을 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지요.